그리고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팀 네. 첫 강제 수사가 바로 삼부토건 관련 압수수색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셨어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뉴스에는 삼부토건만 나와 있죠. 네. 관련된 상장사들이 복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회사를 말씀드리지 못하죠. 그 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복수의 삼부토건과 관련된 김건희와 관련된 상장사들이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CBBW 이런 거 발행 많이 하고 돼 있던 회사들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강제 수사했는데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했다. 이것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늦었죠. 일단은 늦었다. 예, 벌써 이제 도이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로 보면 벌써 다 이렇게 10년 만기가 돼 있는 건들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보고서가 이미 12년 전쯤에 거의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검찰에서 그대로만 수사했어도 벌써 끝났을 일인데 도이치 사건은 지금 이제 어제 녹취도 나왔잖아요. 내가 22억 정도 계좌 받아서 내가 해줬어. 신한 계좌야 하면서 막 떠들잖아요. 근데 또 한 명 주포라고 알려진 그 미래에셋 출신 그 사람이 또 한 얘기 골드만삭 출신이 한 얘기가 있죠. 100억이 훨씬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말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들이 물타기를 하느라고 아이 그 사람 평소에 좀 뻥이 센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범죄 수익금 주가 조작을 통한 수익금이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KBS에서 오픈된 네. 그 녹취록에도 엄청난 돈을 벌었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23억 정도 벌었니 많이 하는 것보다 규모가 몇 배 더 클 수 있겠죠. 그 도이치 사건 이미 좀 많이 돼 있고 녹취가 나와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들이 안된 녹취해 부분도 보면은 있고 40% 정도를 수수료로 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0% 정도를 준다. 그러면 그냥 네트로 23억, 22억이라 그러면 40% 떼주면 그러면 이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를 벌자고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네, 훨씬 더 큰 금액의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보면. 네.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집까지 포함된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까지 포함된 그런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 이전됐다고 하는 거는 아마 이들은 뭐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는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뭐 미리 사무실 이전하고 그런데 그 시점만 이제 문제가 됐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건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단 한 번도 삼부토건 압수수색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증권사만 압수수색했다. 네. 대상 회사들을 안 했다. 그거는 검찰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종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삼부 체크 그 메시지를 멋쟁이 해병 대화방에 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부 골프장 3부냐 아니냐 그 얘기까지 우리 했었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하면서 그 전후에서 주가 급등했던 거. 제일 코미디는 임성근 씨가 3부는 없습니다. 군 골프장에 3부는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줬던 맞아요. 국회 가서 그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 삼부토건 이 부분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땡땡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땡땡이를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조 전 회장 일가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건희와 연계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윤건희 정권과 연결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져 있는데 그 히스토리 자체가 인맥으로 얽힌 히스토리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됐고 뭐 누구랑 동거를 했네 말했네 하는 이런 관련 인사들 주변 인사들과의 스토리도 다 13, 4년, 4, 5년씩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얽힌 인맥 지도를 보면 패밀리랑 얽혀 있다라는 의심은 뭐 당연히 강하게 드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나온 그 조성옥 회장의 수첩이라든지 그건 옛날에 압수수색 해놨던 거예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 수첩 내용이라든지 또 그 뒤에 이제 뭐 최은순 씨의 어떤 발언 행적 김건희 발언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거는 비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비껴나가기 어려울 거다. 삼부토건 관련해서 뭔가 또 새로운 사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나오겠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분노하는 지점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공과 사 구별 못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오마이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마찬가지로 뭐 공석 회의 자리에서도 형 동생 뭐 연마 전마 막 뒤섞여 있잖아요. 마인드셋 자체가 공사가 구별이 잘 안 된다. 김건희 마찬가지죠. 그런데
단순 공사가 구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 주가 조작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옛날 지금 주가 조작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도이치 거. 그다음에 지금 삼부 거. 이렇게 이제 오는데 국가 권력을 전면으로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도왔다. 그것도 장관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걸 활용을 해서 뭐를 했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건 단순히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국가 권력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한 완전히 전 근대적 왕조 시대에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네. 일을 벌인 거죠. 그래요. 도이치 주포의 녹취도 나오고 그다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자, 김건희는 언제쯤 소환 조사를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 이제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른 속도를 냈지만 지금 김건희이 3가지 특검에 사실상 다 걸려 있습니다. 최혜병 거까지도 다 지금 연계 고리에서 걸려 있고. 네. 엊그제 그 강찬호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말한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마지막 한남동에서 고별 뭐 만찬을 하는데 예. 뭐 대통령은 짧게 얘기하고 뭐 심지어 5배까지 길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말 속에 내란을 기획한 게 본인이라는 것이 거의 암시되어 있다는 류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경쟁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빠르면 다음 주면 네. 소환하지 않을까. 다음 주. 뭐 통상 부부는 뭐 동시에 구속하니 만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죄와의 부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부부를 뭐 동시에 구속 안 하니 아니니 관행이 어떠느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네. 윤석열도 이제 내일 나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네. 9시 못 나가겠다. 10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안 되니까 9시에 갈게. 근데 10분, 20분 늦을 수는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도 되나요?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자존심 싸움하고 막 예. 하다가 막 먼저 질렀어요. 자기가 더 센 줄 알고 팍 질렀는데 상대가 세게 나와. 뭐가 세게 나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내가 좀 가긴 가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뭐 완전히 유치 빤스 찬란하죠. 왜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 왜 그래요? 네. 아니 원래 이게 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면 아침잠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 네.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술과 관련된 건 워낙 많이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소위 이제 수오지심, 수기치심 이런 게 이제 근본이 없는 거죠. 사과도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계속 떳떳하다는 식으로 일부러 확신범화 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 물론 국힘이 진짜 딜레마에 있죠. 네. 겉으로 지지를 못 하는데 여전히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어요. 그 당이 지금 비대위원 구성을 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동훈 씨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느냐? 당대표 지금 비대위에서 어떤 룰을 만들고 했을 때 그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대표 나와봤자 이거 완전 헛일이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죠. 그래서 네. 윤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근본으로 가보면 여전히 국힘에 강력한 그게 있는 거예요. 윤어게인이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 나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니들 마 제발 나 좀 새끼들아 보호해줘. 막 이런 평상시에 그 마음으로 계속 자기 살아있다는 뭔가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한테 어필하는. 네. 지지자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인다고 하죠. 네, 진짜 찌질 단계 20분, 넘어갔죠. 뭐 경찰이 조사한다고 나 조사 안 받을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번에 내일은 이제 정말 내일 나올 때 표정은 다를 겁니다. 왜요? 개나리 보찜 싸갖고 와야 될 겁니다. 요 정도 해서 출석시켰다. 네. 극단적인 게 아니고요. 일반적 경우 같으면 저 조사하다가 바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아니 왜냐하면 충분히 기회를 줬고요. 네. 자 이번 두 번째 거 나올 때도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며칠 전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하다가 이제 그렇지. 뭐 핑계는 여러만 가지를 댔지만 다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다 황당한 근거 없는 그런 핑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갔어요. 풀어줬어요. 그 이상으로 더 애 먹이겠죠. 보나마나.
그러고 요번에 나올 쯤에는 훨씬 더 진전된 내용, 새로운 내용이 있겠죠. 비아폰 얘기를 새로 하고 네. 여러 가지를 새로운 걸 갖다 들이대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구속영장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추가를 플러스. 해서 새로 이제 네. 구속을 시키는 그런 신공을 발휘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윤석열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요? 드러눕기 휠체어 신공을 쓸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건희가 먼저 아산병원에 우울증 신공으로 이미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폐가 노출이 돼서 네. 약발이 없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요. 네. 보더라도. 그렇죠, 과일 먹고 뭐. 네. 김건희 휠체어를 발로 차고 막. 둘 다 건강해. 둘 다 건강해 보여요. 유는 최근에는 확실히 술을 안 먹는 게 표가 나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이 술 먹을 때 여기가 늘어지거든요. 요즘 좀 좁혀져 있어요. 그래요. 네, 김건희 수사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겁이 나겠죠. 긴장하고 있나?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조사가 예정돼 있고요. 어제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도 조사를 받았고. 예, 그들이야말로 정말 여러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네. 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통화한 것도 뭐 그냥 안부 전화 뭐 서로 콜백이 있어서 뭐 그냥 안부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부 전화를 막 10분씩 하나 보죠. 안부 전화하면은 한 30초에 다 끊지 않나요? 저랑요. 예. 10분 한번 통화하고요. 네. 이렇게 녹취록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이걸로 페이퍼로 풀면요. 몇 장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맞아요. 10분이 참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에 통화로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요. 그럼요. 할 말을 다 그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시점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네. 다 추론해서 뉴스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내용도 보나마나 뻔한 거고 그러면 비아폰을 검찰총장이 왜 받아요? 우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견제 감시 균형이 아니라 견제 감시 네. 체포 구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주는 비아폰을 받았다. 그럼 네. 본인이 그 처벌 받아야죠. 그 자체로. 그런데 그걸로 장시간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통화 기록 나온 거는 그 전에 이제 도이치 거 조사받는 것만 지금 오픈이 됐지만 그럼 이 내란의 밤에는 통화가 없었을까? 대검 차장이 김용현 씨를 찾았죠. 비아폰 번호를 원래는 알고 있었죠. 근데 김용현 씨가 그날 반납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 국방장관으로 쓰던 비아폰 번호는 반납을 했어요. 경호처 걸 새로 받았어요. 그건 남들이 몰랐겠죠. 급하게. 그래서 찾은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들은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예. 오늘 교수님하고 저 10분 한번 통화해 볼까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따가. 제가요. 오후에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10분이면요.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축약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슈.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대화가 되기 때문에 10분이면 무지하게 많은 긴 통화입니다. 그래요. 하면서 다 녹아 있으니까 그 말에. 알겠습니다.